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을 연주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조금이지만 더 밀리면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손동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금요일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는 그 부분일 텐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배경과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상해 종합지수는 10월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1월 25일까지 저점 대비 약 25%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다시 3,500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는 8월 25일 7.6% 하락 이후 1일 최대폭 하락이며 심천 종합지수는 6.1%, 시넥스트 창업한 6.5% 하락하였습니다. 증시 급락을 견인했던 부문은 증권업으로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중신증권, 해통증권, 국신증권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증거함의가 일부 증권사의 증권회사 감독관리 조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고 위반 사항의 내용은 미공표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고위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불법적 공매도 등에 대한 의심이 커졌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신증권 및 국신증권의 경우 26일 저녁 6시 피조사 사실을 공시하였고 해통증권은 피조사 관련 사유로 27일 오전에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발, 화태, 방정, 국태군항 등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따라서 불법행위 사정 작업이 전 증권업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증권사의 불법행위 조사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 중국 주가의 단기 상승으로 매도 압력이 가중되어 있었던 상황이 낙폭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한 주가 밸류에이션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던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 조사 뉴스를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하였다는 보도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금주에 10개 종목의 IPO 공모주 청약 실시 예정으로 약 7천억에서 8천억 위안 규모의 단기 자금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정부의 IPO 재개 결정으로 정책 당국이 중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시장 위험에 대한 진단이 오판일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에 단기 급등락 사이클은 마무리되었고 금번과 같은 급락 이벤트 발발은 점차 소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시장 레버리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등 주가 급락을 야기했던 시장 내부적인 요인들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매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장외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자연적인 청산과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10월 말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내 신용융자도 6월 말 시총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여서 현재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레버리지 위험이 경감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조사와 같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점도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 당국에서는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성도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을 예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강통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연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동향 살펴주시죠. 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 상해 홍콩 주식시장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등을 실시한 데 이어서 선전 홍콩강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선강등 시행을 2015년 4분기 이전으로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홍콩 거래소 측 발표에 따르면 선강등 준비 작업 지연에 따라서 시행 시기가 2016년 1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홍콩 거래소에서는 2015년 11월 말 기준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선강통은 이제 중국의 증감의 연내 IPO 체계 결정 등으로 중국의 주식시장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이 됐고 또한 구체적인 선강통 시행 방안이 연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기술적 차원의 작업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 늦어도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앞둔 2016년 3월 전후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존 후강통 제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좀 많이 좀 지적을 받았어요. 후강통 제도와 관련돼서 그래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시각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성강통 시행에 맞추어서 후강통도 역시 쿼터 증액이라던가 투자 범위 확대, 규제 완화가 동반 발표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한도를 증액을 하거나 주식 이외의 채권이나 ETF 등의 다른 상품 영역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증시가 2015년 고점 대비 40% 급락한 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필요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15년 상해 종합지수가 8.5% 급락하였었던 8월 24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후광통 시스템을 통해서 80억 위안 순매수를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5년 후광통을 통한 홍콩발 상해 일평균 거래 대금이 67억 위안으로 상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 중에 0.6%에 불과한 수준이고 상해발 홍콩 일평균 거래 대금 역시 홍콩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1%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 실적이 양방향 모두 당초 기대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대를 거는 부분은 이 성강통 시행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입니다. 과연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성강통 실시를 통해서 단기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라던가 주가 부양 효과는 기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중국 증시에서는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 및 중소기업 부문이 주도하는 강세장이 나타났고 특히 선전시장의 창업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전시장이라던가 상해시장까지 확산된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후강통 실시 당시에도 2014년 9월 이후 상해 A주 그리고 홍콩 상장 주식의 밸류에이션 괴리가 확대되기 시작하여서 상해 시장의 대형주로 구성된 S&P 180 지수와 MSCI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지수 모두 동일한 중국 본토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S&P 180 지수의 포워드 PE가 MSCI 차이나를 빠르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년 3분기 중에 그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성강통 시행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월등히 높은 선전뿐 아니라 상해 주식시장에까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종목에도 이제 긍정적인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입니다. 성강통과 같은 이 중국의 이 자본시장 개방 정책이 과연 글로벌 금융시장에 호재성 제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효과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편 그 성강순 CC가 그 국제 금융시장 파급 효과로는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후강통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과 동행성이 높은 H주와 그 동시인 상장된 종목을 중심으로 AH가 가격이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도 동조되는 흐름이 강했는데요. 반대로 상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역시 2015년 8월 상해 종합지수 급락 당시 전 세계가 동반 급락을 기록한 점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저금리 유지로 정책적인 여력이 제한적인 반면에 중국은 25조 위안 규모의 풍부한 예금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여지 등 확장적인 정책 지속이 가능한 점 등이 상해 증시로 대표되는 중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해 증시와는 달리 성강통 시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는 상해 증시가 상장 종목 1,113개의 시가총액 규모 약 30조 달러의 시장이지만 선전 증시는 상장 종목이 약 1,700개로 시가총액 약 22조 달러 시장으로 선전 증시가 이제 그 국영기업이라던가 대형주 비중이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MSCI 신흥국 지수 내에 중국 기업 편입 발표 등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내 중국 기업 편입 비중이 좀 중장기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글로벌 자금이 선전 시장의 상장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꾀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강통 시행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선전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지수의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선전 시장 내 일부 신흥 성장 산업을 위주로 자금 집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헬로 차이나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우리 증시도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밤에 이 SDR 편입이 예정이 좀 돼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이슈도 많이 좀 주목을 할 만한 그 부분인데 과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을지도 체크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대를 모았었던 이 선강통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 1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